한 노조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몸값은 무려 45조 원. 그런데 회사가 내민 답장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월급쟁이들은 점심값을 아끼고 자영업자는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시국에 이 노조는 회사 연구개발비를 통째로 삼킬 돈을 내놓으라며 공장을 멈추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냈죠. 바로 2030년 완전 무인 공장입니다. 자, 이 거대한 자충수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45조라는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서울 아파트 1만 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삼성이 2016년에 하만을 인수할 때 쓴 돈이 9조 4천억이었거든요. 그 인수 금액의 무려 5배입니다. 회사 하나를 5번 통째로 사들이고도 남는 금액을 단 한 번의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1등 기업의 노조가요. 숫자로 보면요, 이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삼성이 1년 동안 연구개발에 쓰는 돈이 37조 7천억입니다. 미래 기술을 만드는 그 돈보다 성과급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였는데 그중 80%를 한 번에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대비가 있습니다. 삼성은 매년 배당으로 11조를 풀어요. 이 11조는 소액주주 420만 명이 나눠받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주변 직장인도 여기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노조가 요구한 45조는요. 조합원 7만 5천 명이 복식하는 구조입니다. 420만 대 7만 5천. 받는 사람 수로 따지면 60분의 1인데 금액은 4배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주주가 한 명씩 받는 배당의 수백 배를 노조원 한 명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1인당으로 환산하면 더 아찔해집니다. 세전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평범한 직장인이 20년을 꼬박 모아도 못 만지는 돈을 단 한 해 보너스로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더 서늘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요구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삼성전자 평균 연봉 1억 5,800만 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작년에만 21.5% 올라서 역대 최고를 찍은 연봉이죠. 대한민국 상위 0.1% 엘리트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파업조끼를 입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금 월급쟁이들은 점심값 아끼려고 김밥 한 줄로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집계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연봉 1억 5천짜리 엘리트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장님을 인질로 잡고 45조를 내놓으라고 외친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를 부수고 금괴부터 챙기겠다는 선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이 돈을 요구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45조를 외친 바로 그 시간, 회사 건너편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3명의 적이 동시에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대만, 미국, 중국이요. 숫자로 보면요, 이 그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보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2025년 3분기 기준 TSMC가 71%, 삼성은 고작 6.8%입니다. 격차가 무려 64%포인트. 쉽게 말하면요, 100m 달리기인데 삼성은 64m 뒤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기술 격차는 더 잔인합니다. 3나노 수율, TSMC 90% 이상, 삼성은 50%. 100장 구우면 TSMC는 90장을 팔고 삼성은 50장만 팝니다. 차세대인 이 나노는요, TSMC가 이미 90% 수율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은 30%에서 50%로 겨우 올라온 상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격차는 공장을 1초도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만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미국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거든요. 인텔 보십시오. 새 CEO 리프탄이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고 규모 2만 1천에서 2만 5천 명, 전체 인력의 20%를 잘라냅니다. 독일 공장 취소, 폴란드 공장 취소, 오하이오 공장은 지연이요. 살아남기 위해 살을 도려내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등 뒤에는 중국도 있습니다.
국가반도체펀드 3기 3,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0조가 훌쩍 넘는 돈을 국가가 통째로 쏟아붓고 있어요. 그 결과 SMIC가 TSMC 다음 2위 파운드리로 올라섰습니다. 15년 전 기술 격차가 지금은 한 세대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링 위에는 이미 3명이 주먹을 쥐고 올라와 있습니다. TSMC는 3교대 주야간 체제로 달리고, 인텔은 피를 흘리며 버티고, 중국은 국가 돈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삼성은요, 혼자 사각 코너에서 파업 조끼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공장을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자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 전쟁터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세게 나갔습니다. 공장은 우리 없인 안 돌아간다면서요.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5곳입니다.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천안,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가 전구 들어갑니다. 노조는 하루에 1조씩 손실이 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8일이면 총 20조에서 30조, 업계 보수 추산으로도 10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 번 멈추면 복구에만 한 달이 걸립니다. 진행 중이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클린룸은 한 번 꺼진 촛불을 다시 켜는 곳이 아닙니다. 양초를 통째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거든요. 노조는 이 시간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파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힘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창사 57년 만에 첫 과반 노조를 선언했거든요. 조합원은 이미 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2024년 7월 첫 총파업 때 참여가 6,540명, 전체의 5.2%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몸집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는 과반 지위만 믿지 않았습니다. 더 거친 카드를 꺼냈거든요. 파업 불참자 블랙리스트가 사내 메신저로 돌았습니다. 부서, 성명, 4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임직원 개인정보가 1시간에 2만 건씩 조회됐습니다. 파업 미참여자 명단은 메신저로, 응징 예고는 유튜브로. 이 시대의 말입니다. 결국 사측도 칼을 뽑았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접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노조의 이 모든 전술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 없이 공장을 못 돌린다. 이 전제 하나로 45조를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 협박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다른 답을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노조가 꺼낸 무기는 15년 전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있었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공장은 우리 없인 안 돌아간다를 외친 바로 그 순간, 회사는 조용히 전혀 다른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30년 사람 다 빼겠습니다. 후공정 라인 100% 무인화,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그 공정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지우겠다는 선언이었죠. 전 공정은 이미 90% 넘게 자동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속살은 이미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노조의 협박은 15년 전 무기였고 회사는 어제 공개된 무기를 들고 있었던 셈이죠. 숫자로 보면요, 이게 허풍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엔비디아 GTC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 건 삼성 송영호 AI 센터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꺼낸 말이 에이전트 AI로 반도체 전 공정을 연결한다. 2030년 AI 자율 공장을 완성한다였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공장도 업계 최초로 공개됐죠. 쉽게 말하면요, 실제 공장을 통째로 가상세계에 복제해 AI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EDA는 설계 성능을 28% 끌어올렸고 기존 인력 공정을 무인화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제조 인력이 85% 줄고 설비 고장률은 90% 감소했습니다. 파업 조끼를 입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퇴장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서늘한 건 이 판이 이미 2년 전부터 깔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삼성은 후공정 장비 업체에 자동화 기능 필수 탑재를 납품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자동화 없는 장비는 납품 자체가 안 됩니다. 노조가 45조를 외치던 그 시점, 공장 바닥에는
이미 사람이 필요 없는 설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업을 무기로 꺼내던 순간 그 무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15년 된 협박 카드와 어제 공개된 자율공장, 승부는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건 노조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람 없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건 삼성이 노조를 이기려고 꺼낸 감정적 카드가 아니에요. 기술이 그렇게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즘 반도체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에서 그려집니다. 선폭 2나노미터라는 건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을 10만 번 쪼갠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회로를 새겨 넣는 작업장이 바로 클린룸입니다. 이 클린룸 등급이 클래스 1이라는 건 0.1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먼지는 단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 자체가 최대 오염원이 된다는 거예요. 선폭이 2나노까지 좁아진 클린룸에서 사람은 그 자체로 오염원입니다. 머리카락, 각질, 입김, 호흡.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숨만 쉬어도 공장을 망칠 수 있어요. 먼지 한 톨이 떨어지면 그 위를 지나가던 웨이퍼 한 장이 그대로 수억 원짜리 폐기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삼성이 쥐고 있는 반격 카드가 뭔지 아세요? HBM4입니다. 13GBps 속도의 HBM4를 업계 최초로 양산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좁은지 숫자로 보면요, 바로 느낌이 옵니다. 2026년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5%, 삼성이 28%, 마이크론이 17%예요. 지금 삼성은 엔비디아 차세대 베라루빈 공급량의 30% 이상을 가져오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AMD의 AI 칩 MI45X에도 삼성 HBM4가 채택돼 한 대당 16개씩 박히고 있어요. 2등이 1등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노조가 공장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라인은 한 번 꺼지면 복구에 한 달이 걸리고 진행 중이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됩니다. HBM4 골든타임 놓치면 그 점유율은 마이크론이 줍고 갑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벌리고 달아나겠죠? 한 달이면 판이 끝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노조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입니다. 이 나노 클린룸이 사람을 밀어내고 HBM4 골든타임이 일정을 밀어붙이고 경쟁사가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무인 공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회사가 다른 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귀족 노조가 자업자득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귀족 노조 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AI의 칼날이 공장 라인의 블루 칼라에게만 향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그 칼날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스펙이라는 석박사 연구원의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하나 떠올려 보시죠. 이름은 이 박사. 반도체 설계 경력 12년 차, 명문대 박사 출신, 연봉 1억 4천. 여러분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공부 잘한 친척 오빠, 동창, 학과 선배의 얼굴입니다. 이 박사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회로 설계안을 띄우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검증 결과를 기다립니다. 7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일주일을 꼬박 매달려야 겨우 하나의 설계 블록이 완성되죠. 그게 그의 연봉 1억 4천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이 지금 무너지는 중입니다. 글로벌 EDA 회사 시놉시스는 2025년 9월 AI 코파일럿을 대폭 확장했고 에이전트 엔지니어라는 기술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엔시스를 흡수해 멀티피직스 EDA 통합 제품을 내놓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설계 과정 전체를 AI가 대신 끌고 가는 도구가 완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EDA가 붙으면서 설계 성능은 이미 28%가 올라갔고
시뮬레이션 사이클은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단축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 박사가 일주일 매달려야 했던 설계 검증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팀의 7명 중 몇 명이 남아야 할까요? 회사는 굳이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채용 공고를 줄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012대, 세계 1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기계로 바꾸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블루칼라 생산직뿐이 아니라 이제 석박사, 화이트칼라의 자리까지 그 속도가 확장되는 중이죠. 결국 이 박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공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원비를 쏟아부어 의대 대신 반도체 설계를 시켜놓은 집, 혹은 SKY공대 박사까지 밀어올린 집,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자업자 득의 통쾌함 뒤에 여러분의 자식 자리까지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사라지는 건 노조원만도 석박사만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지갑도 같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족노조 사라지고 로봇이 대신 일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왜 털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지만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세 한 푼 안 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도 로봇은 내지 않아요. 24시간 불 켜고 일해도 국가금고에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2024년에 낸 법인세가 2조 8천억 원, SK하이닉스가 5조 6천억 원, 두 회사만 합쳐서 8조 4천억 원입니다. 웬만한 광역시 1년 살림을 2번은 돌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여러분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고지원, 교육 예산의 뿌리가 되는 돈입니다. 공장이 무인화되고 인건비가 빠지면 이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주주와 소수 엘리트에게만 흘러가면 국가 세수는 오히려 얇아집니다. 연봉 1억 5천의 엔지니어가 로봇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내던 근로소득세, 건보료, 연금이 한꺼번에 사라지거든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충격은 더 확연합니다. 평택시가 삼성에서 거둔 법인 지방소득세가 2024년에는 0원이었어요. 삼성이 적자를 냈으니까요. 그러다 2025년에 55억 원으로 겨우 회복됐습니다. 동네 세수통장이 1년 내내 텅 비어 있다가 간신히 채워진 거죠. 그런데 무인화가 시작되면 이 돈은 다시 증발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평택 화성 용인 상권은 지금까지 반도체 엔지니어 월급과 하루 6만 명이 드나드는 일용직 임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이 퇴근길에 삼겹살집에 들어가고 추석에 한우 세트를 사고 주말에 아이들 옷을 삽니다. 그런데 로봇은 소주를 마시지 않고 명절 선물을 사지도 않습니다. 공장이 불을 환하게 켜고 돌아가도 공장 앞 식당은 텅 비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 30%, 약 3조 1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흔들리고 자동차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GDP의 40%가 수출이고 반도체는 그 수출의 25%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월 수출은 251억 달러, 전체 수출의 37%예요. 이번 18일 파업만 강행돼도 월 수출 50억 달러가 날아가고 GDP는 0.8% 내려갑니다. 세수 공백은 2조 5천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귀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여러분 월급 명세서의 세금, 여러분이 매달 붙는 국민연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요 지분을 쥐고 있거든요. 삼성 주가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노후 통장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의 회사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을 걸고 벌어지는 게임이에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노조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인질로 잡았다고. 몸값은 무려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아실 겁니다. 인질이 된 건 삼성전자가 아니었습니다. 45조를 외친 바로 그 순간 노조는 스스로
자기 손목에 수갑을 채운 거예요. 회사는 노조를 이긴 게 아닙니다. 노조를 지나쳐서 다음 공장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장에는 파업조끼도 블랙리스트도 7만 5천 명의 성과금 요구도 없습니다. 대신 말이죠.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도, 여러분 동네의 세수도, 여러분의 국민연금도 같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K칩스법으로 삼성은 약 4조 원, SK하이닉스는 1조 9천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준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키운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성과가 과연 7만 5천 명에게만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걸까요? 분배의 룰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파업의 룰이 바뀌어야 할까요?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만든 삼성전자의 선택, 과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노조가 무리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장이 될 겁니다.